청결하루의 초대 소곤소곤 TV. 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아빠예요. 오늘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또 예쁘게 잠들어 볼까요? 편안하게 잠들어 볼까요? 아빠의 이야기 들으며 고운 꿈나라로 갈 준비는 되었나요? 먼저 소리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방 안의 불은 꺼주세요. 두 눈을 꼭 감고 양팔은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입꼬리는 빙그레 올리고 미소 지으며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오늘은 청결하지 않은 꼬마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청결동화 괴물아 저리가. 꼬마곰이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야, 달콤한 꿀냄새다. 커다란 벌집을 발견한 꼬마곰은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꼬마곰은 커다란 벌집의 꿀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바람에 볼록한 배에도 꿀이 뚝뚝, 울퉁불퉁한 땅에도 꿀이 뚝뚝. 꼬마곰은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땅에 떨어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단다. 하지만 꼬마곰은 배에 묻은 꿀을 꾹 찍어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날름 핥아 먹었지요. 배부른 꼬마곰은 주위를 둘러보다 꼬마 양들을 발견했어요. 꼬마곰은 풀이 배에 척척 달라붙는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서 꼬마 양들에게 다가갔어요. 양들아, 같이 놀자. 꼬마곰을 본 양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으앗! 괴물이다! 꼬마 양들은 바람처럼 달아났어요. 실망한 꼬마곰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 진흙 목욕 중인 꼬마 돼지들을 발견했어요. 꼬마곰은 진흙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줄도 모르고 웅덩이로 쑥 들어갔어요. 돼지야, 나랑 놀자. 꼬마 돼지가 웅덩이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괴물이다! 꼬마 돼지들은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꼬마곰은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슬펐어요. 난 괴물이 아니야. 난 꼬마곰이야. 꼬마곰은 웅크리고 앉아 슬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꼬마곰을 툭툭 쳤어요. 꼬마곰아, 나랑 놀자. 으악! 괴물이다! 꼬마곰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하지만 곧 꿈을 꾸었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꼬마곰 앞에 꿈속에서 본 뿔 달린 괴물 그림자가 보였어요. 괴물이다! 저리 가! 꼬마곰은 깜짝 놀라서 마구 뛰었어요. 꼬마곰은 냇가까지 계속 뛰었어요. 앗! 그런데 냇물 속에도 괴물이 있지 뭐예요. 괴물아! 저리 가! 놀란 꼬마곰은 그만 냇물에 첨벙 빠졌어요. 그 바람에 몸에 붙어있던 풀이랑 흙들이 모두 씻겨나갔어요. 꼬마곰이 깨끗해지자 물속에 있던 괴물도 사라졌어요. 꼬마곰은 청결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바로 괴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꼬마곰은 이제 엄마 말씀대로 깨끗한 음식만 먹고
몸도 깨끗하게 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굴 속에 갇힌 여우. 우르르르릉 쾅쾅. 깊은 산 속에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큰 비는 처음이야. 빨리 굴로 들어가야 되겠어. 여우는 비를 피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던 여우는 입구의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비가 그쳤나 좀 볼까? 여우는 굴 밖으로 나가려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바위가 굴 입구를 막고 있잖아.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혼자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도움을 청해보자. 밖에 누구 없어요? 그때 동물 앞을 지나가던 발빠른 다람쥐가 여우의 다급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우야, 너 동굴 안에 갇혔니? 도와줘. 바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옙! 다람쥐는 짧은 팔을 뻗어 커다란 바위를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야, 혼자서는 안 되겠어. 다른 친구들 불러올게. 발빠른 다람쥐는 뿔을 가진 사슴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사슴아, 여우가 굴 속에 갇혔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을래? 좋아, 같이 가자. 사슴은 다람쥐를 따라 여우가 갇힌 굴 앞으로 갔어요. 영차, 영차. 사슴과 다람쥐는 힘을 합쳐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요.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친구들을 불러오자. 다람쥐와 사슴은 힘이 센 곰을 찾아가 말했어요. 곰아, 여우가 굴 속에 갇혔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을래? 좋아, 같이 가자. 곰은 두 친구를 따라 여우가 갇힌 굴 앞으로 갔어요. 세 친구는 함께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었어요. 으라차차차. 곰은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그만 뻥! 뻥뻥! 방귀를 뀌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꽤 많은 여우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얘들아, 나무와 돌로 지렛대를 만들어봐. 발빠른 다람쥐가 통나무와 적당한 바위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뿔을 가진 사슴이 통나무를 굴려 동굴 앞까지 가져왔지요. 힘이 센 곰은 작은 바위를 번쩍 들어 동굴 앞으로 옮겨 놓았어요. 지렛대를 완성한 세 친구들은 또다시 힘을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 세 친구들은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지렛대를 눌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동굴 앞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움직였어요. 마침내 여우는 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지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그러자 세 친구들은 말했어요. 내가 좋은 깨를 생각해낸 덕분이지 뭐. 내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게.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 서로 협력해서 여우를 구한 다람쥐와 사슴과 곰은 기분 좋게 웃으며 여우네 집으로 향했어요. 꼬마 도깨비 짜루의 내 마음대로 주문.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메밀묵을 좋아하는 꼬마 도깨비 짜루가 살았어요. 야, 고소한 냄새다. 짜루는
메밀묵 냄새를 따라 달려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 도착한 짜루는 물건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메밀묵 가게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짜루는 줄의 맨 끝에 서면 메밀묵을 못 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줄 가운데로 쏙 끼어들었지요. 어허, 줄을 서거라. 힘센 아저씨가 짜루의 목덜미를 잡고 냅다 던졌어요. 아야! 짜루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짜루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줄을 맨 뒤로 갔어요. 그러는 사이 줄은 더욱 길어졌고 짜루의 차례가 되었을 땐 메밀묵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내 메밀묵, 이게 다 모두 줄 때문이야. 짜루는 메밀묵을 못 먹게 한 줄을 없애버리려고 주문책을 찾아보았어요. 아, 찾았다. 내 마음대로 주문. 다음날 아침 짜루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문을 외웠어요. 어랑동동 호랑동동 줄 늘어진 줄 사라져라 얏. 짜루는 줄이 없어지면 메밀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줄이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양반아, 이 묵은 내가 먼저 잡았으니 이건 내 거 아니오? 아닙니다. 줄도 없고 내가 먼저 잡았으니 내 거 맞습니다. 아저씨와 할머니도 메밀묵을 두고 서로 싸우다가 그만 몽땅 땅바닥에 쏟아져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줄을 없애버려서 엉망이 됐어. 짜루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이 되자 짜루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문을 외웠어요. 어랑동동 호랑동동 엉망진창 줄아 반듯하고 멋진 줄이 되어라 얏. 짜루는 한다름의 마을까지 달려갔어요. 가게들 앞에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짜루는 메밀묵 가게로 달려가 줄을 맨 뒤에 섰어요. 조금 기다려야 했지만 짜루는 맛있는 메밀묵을 살 수 있었어요. 말랑말랑 메밀묵, 쫄깃쫄깃 메밀묵, 와 맛있다. 짜루는 볼록 나온 배를 통통 두드렸어요. 그 후로 짜루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줄을 잘 섰답니다. 내 친구는 깜장콩. 학교에서 만들기 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훈이의 장난에 서연이는 속이 상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비밀 친구를 뽑을 거예요.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를 뽑고 그 친구 모르게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연이는 누구의 수호천사가 될지 몹시 궁금했어요. 누구 뽑게 될까? 지훈이? 아, 정말 싫어. 혹시 달래는 아니겠지? 달래는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친하지도 않은데. 달래의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오셨대요. 깜장콩, 너희 엄마는 너보다 더 까맣지? 친구들은 달래를 볼 때마다 놀려댔지만 달래는
친구들보다 더 밝게 웃었답니다. 나는 깜장콩. 우리 엄마는 슈퍼 깜장콩이다. 달래는 아이들이 놀리는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내 이름이 왜 달래인지 알아? 엄마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도에는 없는 정말 예쁜 꽃을 보셨대. 그게 진달래야. 그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다음 날 비밀 친구를 뽑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종이를 한 장 뽑아 구석으로 가서 펼쳐보았어요. 진달래. 달래의 이름을 뽑은 서연이는 당황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창문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 눈이 내려요. 우리 밖으로 나가요. 서연이와 엄마는 함께 집 앞으로 나갔어요. 집 앞 놀이터에는 달래가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달래의 발밑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달래가 주는 우유를 홀짝홀짝 먹고 있었어요. 서연아, 달래라는 친구 마음이 참 곱다. 엄마는 작은 생명도 귀하게 생각하는 달래가 정말 멋진 것 같아. 하지만 달래는 우리랑 달라서 친하게 못 지내겠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을 놀리고 따돌릴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다음 날 꿈을 그리는 미술 시간이었어요. 야, 진달래, 너 지금 가수가 되겠다고 그린 거야? 텔레비전이 다 어두워 보이겠다. 지훈이가 달래의 그림을 막 놀려대자 서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지훈이에게 소리쳤어요. 서로의 다른 점은 놀리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거야. 순간 모든 친구들이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내가 달래 비밀 친구 수호천사야. 그러니까 달래를 놀리는 사람은 알아서 해. 달래는 서연이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지훈이도 멋쩍어 하며 달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거야. 서연이네 반 친구들은 서로 존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럼 너는 뭘 해? 우당탕, 쿵탕. 토토는 아침을 먹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요. 토토, 정리하고 가야지. 토토야, 아빠 좀 도와주렴. 토토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달려나가요. 오늘은 구리랑 다람이랑 소꿉놀이를 하는 날이에요. 다람이는 엄마, 구리는 아빠, 토토는 아기를 하기로 했어요. 토토야, 꽃잎 좀 따다 줄래? 싫어요. 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토토는 다람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림만 그려요. 다람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기도 엄마를 도와서 같이 해야지. 아니야, 우리 엄마는 혼자 다 하시는데. 할 수 없이 다람이는 혼자 꽃잎을 따러 갔어요. 구리는 나뭇가지로 울타리 문을 만드는 중이에요. 토토야, 나뭇가지 좀 집어줄래? 안 돼요. 나는 바빠요. 멋진 해님을 그리는 중이거든요. 토토는 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림만 그려요.
울타리 문을 만들던 구리가 이리저리 비틀거렸어요. 토토야, 좀 도와줘. 힘든 일은 아빠가 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혼자 다 하시는데? 토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림만 그려요. 다람이가 진흙과 꽃잎으로 예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토토가 케이크를 덥석 집어 먹는 신용을 해요. 그 바람에 꽃잎 케이크가 부서져 버렸어요. 토토는 손에 묻은 꽃잎 케이크 조각을 털어냈어요. 토토야, 먹었으면 정리를 해야지. 집이 더러워졌잖아. 내가 왜? 청소는 엄마가 하는 거야. 다람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와, 멋지다. 이건 내 방이야. 토토는 구리가 만든 침대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침대가 다 망가졌잖아. 다시 원래대로 해놔. 싫어. 그건 아빠가 하는 거야. 구리는 화가 나서 얼굴이 푸르락누르락 했어요. 그럼 너는 뭘 해? 구리가 또 토토에게 소리쳤어요. 아기 토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엄마 해. 다람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토토는 엄마가 되었지요. 토토는 혼자서 꽃잎 케이크를 만들고 나뭇잎을 주워 망가진 침대를 다시 만들었어요. 땀이 뻘뻘 나고 몹시 힘이 들었지요. 토토는 문득 아빠와 엄마가 떠올랐어요. 내 마음대로만 해서 미안해. 소꿉놀이는 내일 다시 하자. 토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토토가 주스를 쏟아 얼룩진 이불을 빨고 계세요. 토토는 슬쩍 다가가 엄마처럼 빨래를 주물렀어요. 토토가 도와주어서 빨리 끝났네. 고맙다, 토토. 토토는 바로 아빠께 달려갔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토토. 우리 토토 참 착하구나. 토토는 아빠 엄마가 기쁘면 토토도 기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토토는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는 효도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누가 꽃을 가져갔을까? 뭉키네 마을에는 커다란 꽃밭이 있어요. 그 꽃밭에는 신기하고 예쁜 꽃들이 많아요. 동물 친구들은 꽃밭을 정성껏 가꾸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 친구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해 마을의 명탐정 뭉키가 나섰지요. 뭉키는 그날부터 동물 친구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꽃밭에 오는 새 친구가 있는 거예요. 뭉키는 새 친구를 차례차례 찾아갔어요. 킁킁아, 너 매일 꽃밭에 들려서 뭐하니? 킁킁이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난 범인이 아니야. 난 항상 꽃향기를 맡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촉촉이네 집으로 갔어요. 촉촉아, 넌 매일 꽃밭에 들러서 뭐하니? 촉촉이가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야. 나는 매일 꽃에 물을 주러 가는 거야. 뭉키는 마지막으로 쏙쏙이에게 갔어요. 쏙쏙아, 넌 매일 꽃밭에 들러서 뭐하니? 쏙쏙이가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꽃을 보러 가는 거야. 뭉키는 소리쳤어요. 아하, 범인을 알아냈어. 뭉키는 마을의 모든 동물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밝히진 않을게요. 범인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누군가 뭉키네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밖에는 쏙쏙이가 서 있었어요. 뭉키야, 사실은 내가 꽃을 가져갔어. 꽃이 너무 예뻐서 두고두고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넌 내가 범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니? 쏙쏙아,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킁킁이는 매일 꽃향기를 맡아서 코에 꽃가루가 묻어 있었고, 촉촉이는 꽃에 물을 주느라 옷이 다 젖어 있었어. 그리고 넌 매일 꽃을 꺾느라 손에 꽃물이 들었더라고. 쏙쏙이는 자신의 잘못을 동물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친구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고백한 쏙쏙이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뭉키네 마을에는 다시 예전처럼 예쁜 꽃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답니다. 도깨비학교 1학년 신비. 오늘은 신비가 처음으로 도깨비학교에 가는 날이에요. 도깨비학교에는 무슨 일이든 다 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신비가 침대에서 꼼짝을 안 하네요. 신비는 겨우겨우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신비야, 얼른 밥 먹고 학교에 가자. 싫어. 엄마가 해줘.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밥을 떠먹여 주셨어요. 신비야, 얼른 밥 먹고 학교에 가자. 싫어. 엄마가 해줘.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밥을 떠먹여 주셨어요. 신비야, 양치질은 혼자 해보렴. 싫어. 엄마가 해줘. 신비야, 세수는 혼자 해보렴. 싫어. 엄마가 해줘. 옷은 혼자 입을 수 있지? 아니, 엄마가 해줘. 가방은 제대로 챙겼니? 아니, 엄마가 해줘. 신비야, 학교에 가려면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해. 엄마의 말씀에도 신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요술방망이에게 모두 다 해달라고 하면 돼. 학교에 도착한 신비는 현관에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선생님이 신비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신비는 방망이 주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해주는 요술방망이요. 요술방망이를 찾으러 왔구나. 그럼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해. 신비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신발장을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찾으면 안 되지. 신비는 스스로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어요. 선생님, 이제 요술방망이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겉옷을 예쁘게 개어볼래? 그래야 찾으러 가지. 주변을 둘러보자 친구들이 모두 스스로 옷을 개고 있었어요. 신비도 스스로 옷을 개어놓고 요술 방망이를 받으면 무슨 소원부터 빌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신비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신비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요술방망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그런데 요술방망이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신비야, 신비 스스로 신발도 벗고 옷도 개고 밥도 먹었지? 혼자서는 못하던 일들을 이렇게 해내다니. 신비의 손가발이 요술방망이 같은데? 요술방망이가 나한테 있다고요? 그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손이랑 발이 바로 요술방망이란다. 선생님은 웃으며 신비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신비는 자신의 손과 발이 요술방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신비는 혼자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씩씩하게 학교에 가는 도깨비가 되었답니다. 따라쟁이 또롱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숲속 마을에 남의 말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앵무새 또롱이가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건 참 재미있어. 크크. 오늘도 또롱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또롱이가 숲속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돼지가 나무 그네에서 떨어져 울고 있었어요. 우와, 아이고, 아파. 엉엉. 돼지는 엉덩이를 붙잡고 울었지요. 또롱이는 돼지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엉엉, 아이고, 아파. 엉엉. 자신의 말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또롱이를 보자 돼지는 기분이 상했어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돼지가 말하자 또롱이가 곧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화가 난 돼지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지요. 넌 내가 걱정도 안 되니? 넌 내가 걱정도 안 되니? 돼지는 걱정커녕 자신을 놀리기만 하는 또롱이에게 잔뜩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돼지가 떠나고 또롱이는 다른 친구들을 찾아 다시 숲속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한참을 다녀도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오늘따라 아무도 없지? 오랫동안 날아다니느라 지친 또롱이가 잠시 쉬려고 나무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또롱이 옆에 나란히 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새는 바로 흉내를 잘 내기로 소문난 참새였어요. 무척 심심했던 또롱이는 참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앵무새 또롱이라고 해. 너는 누구니? 그러자 참새도 똑같이 말했어요. 안녕, 나는 앵무새 또롱이라고 해. 너는 누구니? 또롱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물어보았어요. 나는 앵무새 또롱이야. 넌 이름이 뭐야? 그러자 참새는 또다시 똑같이 말했지요. 나는 앵무새 또롱이야. 넌 이름이 뭐야? 참새가 또롱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자 또롱이는 답답해졌어요. 넌 왜 자꾸 남의 말만 따라하는 거니? 흥! 또롱이가 화를 냈지만 참새는 그 말마저도 따라했어요. 참새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또롱이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네에서 떨어져 울던
돼지가 떠올랐어요. 어디 다치진 않았을까? 많이 아팠을 텐데. 나는 괜찮냐고 물어보지는 않고 돼지의 말을 따라하기만 했었네. 아마 돼지는 지금의 나처럼 무척 속상했을 거야. 또롱이는 돼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돼지의 집으로 서둘러 날아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의 말을 따라하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뚜루뚜루 왕국의 멋대로 공주. 뚜루뚜루 왕국에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공주는 잘 웃지도 않고 뭐든 자기 멋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를 멋대로 공주라고 불렀어요. 멋대로 공주의 7번째 생일날이었어요. 한 신하가 공주에게 드레스를 입혀주고 있었어요. 공주님, 지퍼가 잘 안 올라가는데요. 그 순간 드레스의 지퍼가 푹 터지고 말았어요. 감히 내 드레스를 찢어놓다니. 멋대로 공주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날이 밝는 대로 궁전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신하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씩씩거리며 걸어가던 공주는 바닥에서 쭉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멋대로 공주는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지요. 왜 이렇게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는 거야? 너도 내일 아침에 궁전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웃나라 왕자와 공주들이 가득한 무도회. 멋대로 공주는 가장 잘생긴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나와 춤을 출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웃나라 왕자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지요. 그때 공주의 귀에 사람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 멋대로 공주에게 어떤 왕자가 춤추자고 하겠어? 그 말을 들은 공주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멋대로 공주는 궁전의 꼭대기에 사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몽땅 혼내주는 약을 줘. 이 약을 마시면 공주님에게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멋대로 공주는 마녀가 주는 약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다음날 아침 공주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멋대로 공주는 옷을 입혀주는 신하를 보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이 옷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아주 멋진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신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공주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청소를 하는 신하에게 말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요. 당신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네요. 공주의 친절한 말에 신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멋대로 공주는 자꾸만 기분이 좋아 웃음이 나왔어요. 공주님이 확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쁜 미소로 우리를 칭찬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다니요. 다시 보니까 우리 공주님 정말 예쁘지 않아요? 신하들은 아주 기분 좋게 웃었어요. 웃는 신하들을 보며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마녀의 물약을 마셨는데 어째서 다들 나를 보고 칭찬하며 웃는 거지? 그때 마녀가 약병을 들고 나타났어요. 공주님, 사람들을 혼내주는 약을 드린다는 게 그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약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공주님.
공주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약 덕분에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멋대로 공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 후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다정한 공주가 되었답니다. 미소공주와 울보공주. 옛날에 미소공주와 울보공주가 살았어요. 미소공주는 뚱뚱하고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게 못생겼어요. 울보공주는 날씬하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울보공주에게는 이쁘다고 칭찬하고 좋아해 주었는데 못생긴 미소공주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울보공주는 예쁘기도 했지만 울기도 잘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갖고 싶어 사달라고 조를 때도, 하고 싶은 놀이를 어른들이 못하게 말릴 때도, 살짝 넘어져 무릎이 조금 아플 때도, 옷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음식이 맛이 없을 때도 마구마구 울어댔어요. 울면 어른들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툭하면 울어대는 울보가 되었어요. 자라면서 울보공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미소공주는 생각했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요. 그리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얼굴에 미소를 담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소공주는 고운 두 눈으로 웃고, 고운 두 손으로 웃고, 고운 입으로 웃고, 온몸으로 미소 짓고 웃는 미소가 예쁜 사람이 되었어요. 두 공주가 자라나서 이웃나라 왕자님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얼굴이 예쁜 울보공주를 본 왕자님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울보공주님, 저랑 춤추시겠습니까? 왕자님, 저는 춤을 잘 못 춘답니다. 그래도 추시겠다면 함께 추도록 해요. 이럴 줄 알았다면 평소에 춤을 열심히 배워둘걸. 후회스럽네. 울보공주는 이런 기회가 올 줄을 모르고 평소에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했어요. 춤을 추면서도 춤을 못 춘다고 계속 징징대고 흐느끼는 울보공주를 보며 왕자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왕자님이 잠시 앉아 쉬는 중에 살은 좀 쪘지만 예쁜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미소공주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미소공주에게 관심이 없던 왕자님은 미소공주의 우아한 춤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미소공주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미소공주님, 저랑 춤추시겠습니까? 미소공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 왕자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파티에서 왕자님과 미소공주는 즐겁게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후에 왕자님은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공주에게 청혼을 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민재의 신비한 관심망원경. 민재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거든요. 어느 날 민재는 엄마께 피자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민재야,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시장에 가기가 힘들어. 싫어, 싫어. 피자 만들어줘, 피자. 결국 엄마는 아픈 몸으로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사오셨어요. 민재가 피자를 맛있게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민재를 부르셨어요. 민재야, 어질러 놓은 장난감 좀 정리하렴. 아이, 귀찮아. 엄마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 얼른 방에 가서 정리하자. 싫어. 힘들단 말이야.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민재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민재의 머리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신비한 망원경이 달려 있었어요. 민재는 망원경을 쓰고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곳들을 여기저기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민재가 멀리 날아갔어요. 날아간다. 엄마!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재는 창밖에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을 정리하고 민재가 어질러 놓은 방도 치우고 빨래도 했어요. 엄마 아프다고 하셨는데. 엄마, 이제 누워서 좀 쉬세요. 민재는 소리쳤지만 엄마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엄마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봐. 하루 종일 일하느라 낫지도 않겠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난 아무 관심도 없었어. 미안한 마음에 민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야, 민재야, 얘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눈을 떠보니 엄마가 민재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민재가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엄마는 웃으며 민재의 땀을 닦아주셨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나랑 병원에 갈까? 민재가 엄마를 꼭 안고 말했어요. 우리 민재가 엄마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다 나은 것 같은데? 엄마 아프지 말아요. 민재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고마워 민재야. 엄마도 민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자기밖에 모르던 민재는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했답니다. 사각꿀밤 콩콩. 여우 루루는 숲속 마을에서 제일 게으른 여우예요. 루루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매일 낮잠만 자요. 또롱이가 사과나무 위로 놀러 왔어요. 또롱이는 남의 말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따라쟁이 앵무새예요. 돼지가 꿀꿀하면 또롱이도 꿀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 또롱이도 삐약삐약. 또롱이의 소리에 루루가 잠을 깼어요.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자 또롱이가 루루의 말을 따라했어요.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루루의 말을 따라하는 또롱이를 보고
루루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또롱이는 무슨 말이든 다 따라하는구나. 잘만 이용하면 먹이를 다 뺏어 먹을 수 있겠어. 루루는 나무 위에 대고 소리쳤어요. 내 먹이를 나누어 줄게. 그러자 또롱이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먹이를 나누어 줄게. 루루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먹이를 나누어 주겠다고? 그러자 또롱이도 배를 잡고 깔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먹이를 나누어 주겠다고? 루루는 또롱이를 쫓아다니며 말했어요. 먹이를 나누어 주겠다며? 어서 줘. 또롱이는 새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먹이를 나누어 주겠다며? 어서 줘. 루루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따라쟁이야, 먹이를 내놔. 하지만 이번에는 또롱이가 루루의 말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런 미운 말은 따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롱이는 루루가 화를 내는 동안 몰래 날아가 버렸어요. 루루는 또롱이가 날아가 버린 줄도 모르고 나뭇가지로 나무를 쿡쿡 찌르며 말했어요. 다 뺏어버리기 전에 어서 먹이를 내놔! 그때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며 말씀하셨어요. 친구에게 미운 말을 하다니 혼이 나야겠구나. 사과나무 할아버지는 사과를 마구 떨어뜨리셨어요. 사과가 떨어지면서 루루의 머리에 콩콩콩콩콩 꿀밤을 때렸어요. 루루는 혹이 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사과나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미운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 후로 루루는 고운 말을 하는 여우가 되었답니다. 사랑해요, 코끼리 선생님. 다람쥐반에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길쭉길쭉 긴 코에 딸기 무늬 스카프가 예쁜 코끼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딸기를 좋아하나 봐. 나랑 똑같다. 다람이는 코끼리 선생님이 참 좋아요. 선생님의 길쭉길쭉 긴 코로 주르륵 슝 미끄럼을 태워주시면 신이 나거든요. 야호! 만들기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람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람이한테는 딸기 접는 법을 가르쳐 줄까? 우와! 내가 딸기 좋아하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지? 다람이는 깜짝 놀랐어요. 다람이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색종이로 딸기를 열심히 접었어요. 선생님께 딸기 먹거리를 선물해야지. 꾸루룩 꾸루룩. 다람이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지. 다람이는 꾹 참고 열심히 딸기를 접었어요. 딸기 한 알, 딸기 두 알, 딸기 세 알. 드디어 딸기 목걸이가 완성되었어요. 선생님, 딸기 꾸루룩 뿡, 꾸루룩 뿡뿡, 꾸루룩 뿡뿡뿡. 선생님께 딸기 목걸이를 내미는 순간 부지직! 다람이의 엉덩이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다람이는 부끄러워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람아,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은 다람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길쭉길쭉 긴 코로 쏴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바지에 응가가 묻었어요.
다람이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목에 두른 스카프를 푸셨어요. 걱정 마. 선생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선생님은 딸기 무늬 스카프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와, 딸기 치마네? 다람이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람이는 딸기 목걸이를 선생님께 내밀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선생님이 딸기 좋아하는 걸 다람이가 어떻게 알았지? 다람아, 고마워. 그런데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호호, 그럼 다람이도 선생님 비밀 지켜줄 수 있니? 무슨 비밀이요? 바로 그때 선생님이 방귀를 뽕. 으악! 우리 선생님이 방귀를 뀌다니. 쉿, 비밀이야. 다람이와 선생님은 마주보고 활짝 웃었어요. 다람이는 선생님 목에 딸기 목걸이를 걸어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나는 샌드위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 아기 곰이 살았어요. 그 곰은 모두들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공룡 트리는 혼자 코를 벌름거리며 두리번거렸어요. 이야기 시간이 끝나자마자 트리는 이리저리 쿵쿵 뛰어다녔지요. 옷장도 기웃기웃, 방석도 들썩들썩. 찾았다. 트리가 바나나 송이를 찾아냈어요. 트리가 바나나를 먹으려 하자 플로가 소리쳤어요. 안 돼. 요리 시간에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야 해. 트리가 바나나를 날름 먹어치우고 물었어요. 요리 시간? 우유? 그게 뭐야? 오늘 간식은 우리가 만들기로 약속한 걸 잊었구나. 네가 가져오기로 한 빵도 안 가져왔지? 빵이 없으면 샌드위치를 못 만들잖아. 알로와 티라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윽고 요리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트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트리가 빵을 가져오기로 한 약속을 깜빡 잊었나 보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단다. 다음부터는 약속한 준비물을 잘 챙겨오렴. 준비해온 재료를 손질하며 티라노가 투덜거렸어요. 빵이 조금밖에 없어서 한 조각도 못 먹을지 몰라. 마음이 불편해진 트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속상한 트리는 애꿎은 사과나무를 뻥뻥 찼어요. 그때 툭! 대거르르! 사과 하나가 트리의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트리는 떨어진 사과를 보다가 손뼉을 탁 쳤어요. 아, 빵 대신에 사과로 샌드위치를 만들면 되겠다. 트리는 다시 사과나무를 세게 찼지만 사과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니 기다란 나무 막대가 보였어요. 트리는 나무 막대로 사과를 따기 시작했어요. 팔이 쑤시고 땀이 송송 났지만 멈추지 않았답니다. 트리는 힘들었지만 꼭 사과를 가져가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트리는 사과를 품에 안고 친구들에게 뛰어갔어요.
그 사이에 친구들은 감자와 바나나를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얘들아, 나도 만들래. 트리가 한아름 안고 온 사과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함께 만들자. 모두가 힘을 합해 다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것은 꼭 지킬 거야. 트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티라노가 사과 샌드위치를 깨물자 아삭 소리가 났어요. 소리나는 샌드위치네. 트리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친구들은 다 함께 웃으며 맛있게 사과 샌드위치를 먹었답니다. 쉿, 쉿, 쉿. 어제 엄마랑 도서관에 갔어요. 책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책이 있지 뭐예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파란 고양이. 신이 나서 소리치자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어요. 앞에 있는 아이도 쉿, 그 옆에 아줌마도 쉿. 승호야, 조용히 해야지. 책 읽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잖아. 엄마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얼굴도 빨개졌어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난 못 들은 척 도서관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우당탕! 이번엔 노란곰 그림책을 발견했어요. 엄마, 노란곰 그림책이 재밌겠다. 이번에도 모두 나를 쳐다보며 쉿!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갑자기 엄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책 빌려서 집에 가서 읽자.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불이 나게 도서관을 나오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에 와서 파란 고양이 그림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전화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지 뭐예요. 누나, 조용 좀 해. 책 읽는데 방해되잖아. 하지만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 우리는 초록빛 나무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우리 야호하고 외쳐볼까? 친구들과 나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야호! 하고 크게 외치려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쉿! 숲속에 큰 소리로 야호하고 외치면 동물들이 놀란단다. 숲속 동물들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는 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이죠. 갑자기 어제 도서관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에 있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숲속 동물들이 야호 소리에 깜짝 놀란 것처럼 도서관의 친구들도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조용조용 말하고 사뿐사뿐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배려예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에요. 이제는 도서관에서 말할 때 개미만한 목소리로 작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다닐 거예요. 그게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거니까요. 실수투성이 내 친구. 총총이가 당근이 그려진 예쁜 치마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유치원에 가고 있었어요.
예쁜 치마, 당근 치마, 주황색 당근 치마. 오늘 총총이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때 갑자기 쌩 하고 달려온 치치 때문에 총총이의 치마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어머머, 하마터면 속옷이 보일 뻔했잖아. 미안해. 내가 널 보고 반가워서 달려오다가 그랬어. 치치가 사과했어요. 이해해.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고마워. 이제부터는 천천히 다닐게. 총총이는 치치를 용서해 주었어요. 총총이와 치치는 사이좋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어요. 총총이는 스케치북 한가득 커다란 당근을 그렸지요. 그런데 노란색 물감이 그림 위로 찍 하고 떨어지지 뭐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깜짝 놀란 총총이가 앞에 앉은 치치를 바라봤어요. 치치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미안해. 물감이 잘 안 나와서 힘껏 누르다가 그랬죠.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거잖아.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고마워.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총총이가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공놀이를 하다가 치치가 던진 공에 총총이가 머리를 맞았어요. 총총이는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치치야, 너 왜 그러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거야. 치치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공놀이를 했어요. 총총이는 너무 속상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치치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어. 그 뒤로 총총이는 치치를 봐도 흥! 치치가 총총이에게 말을 걸어도 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치치를 미워하면 화가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총총이는 치치가 안 보이면 치치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되고, 치치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귀를 쫑긋 세워 듣게 됐어요. 마음이 불편해진 총총이는 치치를 만나러 치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치치가 보이네요. 총총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치치가 당근이 잔뜩 그려진 사과 편지를 불쑥 내밀었어요. 총총이는 진심으로 사과한 치치가 고마웠어요. 치치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해준 총총이가 고마웠지요. 우리 놀이터에 가서 시소 타자. 그래. 총총이와 치치는 기분 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숲속 놀이터로 향했어요. 아람이와 가람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쌍꺼풀이 진 눈, 당나귀처럼 뾰족한 귀. 아람이와 가람이는 생김새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아람이고 누가 가람인지 헷갈려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겉모습은 똑같아도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달랐어요. 엄마가 아람이와 가람이에게 예쁜 원피스를 선물해 주셨어요. 옷에 예쁜 꽃이 피었네. 정말 예뻐. 아람이는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가람이는
뿔퉁한 얼굴로 말했지요. 꽃무늬는 촌스러워. 정말 이상해. 싫어. 아빠는 아람이와 가람이에게 사탕을 3알씩 나눠주셨어요. 맛있는 사탕이 3알씩이나 있네. 아람이는 웃으며 사탕을 먹었어요. 하지만 가람이는 사탕 3알을 한꺼번에 털어놓고 말했지요. 겨우 3알? 내가 좋아하는 맛도 아니잖아. 민우가 아람이와 가람이에게 블록놀이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좋아, 난 멋진 성을 만들 거야. 아람이는 멋진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람이는 획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지요. 진짜 집도 아니잖아. 싫어. 이번에는 민우가 멋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너 정말 노래 잘한다. 멋져. 아람이는 민우의 노래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가람이는 귀를 막고 찡그리며 말했어요. 수업 내내 들었는데 뭘 또 부르니? 정말 싫어. 점심시간이었어요. 아람이는 시금치와 콩을 집으며 말했어요. 몸에 좋은 시금치와 고소한 콩이 난 좋아. 하지만 가람이는 시금치와 콩을 골라내며 말했지요. 시금치는 쓰고 콩은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난 싫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은 두 사람을 헷갈려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는 표정으로 좋아라고 말하는 아람이는 활짝 핀 꽃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찡그린 표정으로 싫어 하고 말하는 가람이는 눈도 삐뚤, 입도 삐뚤, 비운 얼굴이었죠. 언제나 긍정적인 아람이 곁에는 함께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언제나 찡그리며 불평만 하는 가람이 곁에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가람이는 정말 슬펐어요. 슬퍼하는 가람이에게 아람이가 다가가 말했어요. 가람아, 좋아, 멋져, 행복해 라는 말을 더 자주 해봐. 좋아? 멋져? 행복해? 알았어. 가람이의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예쁜 구두를 선물해 주셨을 때 가람이는 빨간 꽃처럼 고운 구두야. 좋아.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초콜릿을 주셨을 때도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야. 좋아. 라고 말했어요. 민우와 은정이가 가람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가람아, 우리 함께 블록놀이 하지 않을래? 그러자 가람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예쁜 우리 원을 만들어 볼까? 또 선생님이 콩나물과 김치를 주실 때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람이와 가람이는 둘 다 활짝 핀 꽃처럼 밝아졌어요. 아람이와 가람이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미소는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었답니다. 야채와 친해지기. 즐거운 토요일 아침,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된장국, 소고기 볶음. 맛있는 반찬이 가득하네요. 범준아, 밥 먹으렴. 식탁에 앉은 범준이는 고기만 골라 먹어요. 범준아, 당근이랑 시금치도 먹어보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범준이는 계속 고기만 골라 먹었어요. 엄마는 결국 화가 나셨지요.
그렇게 편식할 거면 방으로 올라가. 치, 엄마 미워. 초록색, 주황색 야채들은 맛이 없단 말이야. 범준이는 속상한 마음에 침대에 누웠어요. 한참 후 배가 고파진 범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집안이 온통 야채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엄마! 엄마를 찾아 내려간 거실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오이 누나, 초록색 뿔이 달린 시금치 아저씨, 얼굴이 주홍빛으로 물든 수줍은 꼬마 당근이 있었어요. 그때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브로콜리 아줌마란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야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채를 너무 싫어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 야채를 싫어하는 범준이는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야채를 먹을까요? 날씬한 오이 누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은 오이와 당근의 향을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는 볶음밥에 몰래 들어가서 같이 먹게 할게요. 토마토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과일인 줄 알고 먹었다가 달콤한 과일이랑은 다르다고 싫어해. 내게 설탕을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건 몸에 안 좋아. 난 건강에 좋은 치즈를 내 위에 깔아놓고 함께 먹게 하겠어. 범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초록색 시금치 아저씨가 말했어요. 난 아이들이 쓰다고 싫어해. 그래서 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 위에 누워 있으려고. 피자는 범준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범준이는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범준아, 야채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준단다. 오독오독 당근은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초록색 시금치는 키가 클 수 있도록 해준단다. 우와, 정말요? 야채는 몸에 좋은 거네요? 범준아, 이제는 말로만 야채를 먹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니? 네, 그동안은 야채를 먹는다고 말만 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래요. 와, 범준이 정말 멋진데? 아줌마랑 약속하는 거다. 범준아, 아직도 자니? 에휴, 꿈이었구나. 범준아, 정신 먹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피자 만들어 줄까? 엄마, 피자에 시금치 넣어주세요. 우리 범준이가 웬일로 시금치를 먹는다고 그러네? 이제 진짜로 야채를 먹을 거예요. 야채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미루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죠. 범준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씩 웃었어요. 이제 범준이는 몸도 튼튼, 키도 쑥 커질 거예요. 외계인이 나타났다. 연우가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어요. 사줘! 왜 안 돼? 안 돼. 저번에 사준 것도 재미없다고 서찬이 줬잖아. 그 게임기랑 이 게임기랑은 다르단 말이야. 연우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학교에 간 연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연우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제일 좋아하는 만들기 시간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다 재미없어. 엄마도 친구들도 다 싫어. 그날 밤 연우의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연우야, 방학 동안
우리 가족 모두 외국에 갈 거야. 탄자니아라고 들어봤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야. 탄자니아? 탄자니아가 뭐야? 아프리카는 싫은데. 방학이 되자 연우는 부모님과 함께 탄자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연우는 투덜댔지요. 아프리카에는 텔레비전도 게임기도 없대요. 왜 하필 그런 나라로 가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왜 처음 본 사람들한테 저렇게 웃으며 인사해? 연우는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연우의 가족에게 마을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마을 아이들은 피부가 하얀 연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내가 무슨 외계인인가? 계속 쳐다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밥을 다 먹고 아빠와 엄마는 마을 사람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러 가셨어요. 연우는 혼자서 쭈뼛쭈뼛 서 있었지요. 텔레비전도 없고 게임기도 없는데 뭘 하고 놀지? 에이, 재미없어. 애들도 참 안 됐다. 그때 라시드라는 아이가 연우에게 다가왔어요. 라시드는 연우에게 공을 내밀었어요. 축구를 하자는 건가?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연우와 마을 아이들은 공을 차며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신나게 뛰어다니며 즐겁게 축구를 했어요. 라시드는 땀을 흘리는 연우에게 물을 건넸어요. 고마워. 라시드는 연우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연우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은 텔레비전도 게임기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연우는 자신이 행복나라에 온 외계인 같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연우가 말했어요. 아빠, 탄자니아는 가난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곳 아이들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한대. 뛰어놀 넓은 땅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있기 때문일 거야.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꿈을 가진다면 난 행복할 거야. 연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자연의 소리가 좋아요. 도연이는 도시에 살아요. 쿵쿵쿵쿵, 쿵쿵쿵쿵. 아이, 시끄러워. 아파트 위층에 사는 친구가 뛰어다녀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거리에는 버스와 자동차들이 아주 많아요. 빵빵! 경적 소리를 울리며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럽네. 도연이는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아요. 주변에는 공사장도 많아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으앙, 시끄러워. 도연이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용한 밤이 오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내일은 할아버지 댁에 가자꾸나. 도연이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설렜지요. 다음 날 도연이는 엄마와 시골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빵긋 웃으며 도연이를 맞아주시네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왔구나. 허허허. 도연이는 무언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왜 시골에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은 엄청 시끄러운데.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골에도 많은 소리가 있단다. 자, 우리 가만히 귀를 기울여 경청해 볼까? 도연이는 도시에서 틀어막았던 귀를 활짝 열고 가만히 시골의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그때 삐릭삐릭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삐릭삐릭 하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귀뚜라미가 짝꿍을 찾는 소리지. 우와, 정말 신기해요. 도연이는 귀를 더욱 쫑긋 세우고 가만히 시골의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그때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사각사각 하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벼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는 소리지. 우와, 정말 듣기 좋아요. 도연이는 까만 밤하늘 아래 누워 자연의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스르르 잠이 든 도연이에게 누군가 말을 거네요. 링링, 링링. 도연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방울벌레 한 마리가 도연이의 배 위로 올라와 이야기해요. 나는 노래하는 방울벌레야.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를래? 도연이는 방울벌레의 고운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 좋아. 내 노래 솜씨도 보여줄게. 도연이는 방울벌레와 함께 링링, 링링. 노래를 하며 신나게 시골 동네를 뛰어다녀요. 나는 자연의 소리가 좋아요. 링링, 링링. 싱글벙글 쫄리 신부님. 로다는 아프리카에 사는 6살 여자아이예요. 로다는 할아버지랑 암탉 패기와 함께 살아요. 로단의 마을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다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외로웠지요. 어느 날부턴가 로단의 마을에 쫄리 신부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쫄리 신부님은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쫄리 신부님은 로단의 마을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막대사탕은 정말 달콤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부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로다의 할아버지는 쫄리 신부님도 피부병이 두려워 마을을 떠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쫄리 신부님은 한결같았어요.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항상 미소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다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신부님은 밤새 할아버지를 간호해 주셨지요. 우리 로다가 많이 놀랐겠구나.
쫄리 신부님이 로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신부님, 할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쫄리 신부님이 간호해 준 덕분인지 할아버지는 곧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또 쫄리 신부님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께 뚝딱뚝딱 신발도 만들어 주셨지요. 신부님은 피부병 때문에 발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쫄리 신부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다와 할아버지는 암탉 패기를 신부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신부님, 저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니 받아주세요. 쫄리 신부님이 사랑과 관심을 나눠준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신부님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 쫄리 신부님께 드렸어요. 쫄리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모두 싱글벙글 웃고 있네요. 콩닥콩닥 사랑주머니. 사랑하는 아이야, 알고 있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아빠 엄마는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내가 와 주었을 때 아빠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천사 같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은 환했고 햇님도 활짝 웃어주었어. 세상 모든 것들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 아빠 엄마는 알았단다. 내게는 사랑을 담는 사랑 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의 사랑 주머니 안에 많은 사랑을 저금했어. 내가 예쁜 미소로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칭얼칭얼 울 때도 사랑 주머니에 사랑을 저금했단다. 내가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에게 안길 때도, 화장품을 모두 쏟아버렸을 때도 사랑을 저금했지. 콩닥콩닥 내 사랑 주머니를 느낄 때는 정말 행복하단다.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많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지. 내가 친구와 다투고 울면서 돌아온 날 엄마는 정말 속상했단다. 내가 친구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미워했을 때 엄마는 정말 슬펐단다. 친구들보다 달리기를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책을 서툴게 읽어도 괜찮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는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 너는 무엇을 잘하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한단다.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가슴에 손을 대보렴. 콩닥콩닥 사랑 주머니가 느껴지니? 내 소중한 보물아, 사랑한단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말이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내 아이야, 이것만 기억하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우리에게 온 보물이란다. 하만의 집에 가는 길. 귀엽고 앙증맞은 쥐 달콩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무 아래 토끼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요. 토끼야, 무슨 일 있니? 아마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하는데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
달콩이는 토끼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의 소식을 대신 전해주면 어떨까? 토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넌 정말 상냥하구나. 그럼 이 선물도 함께 전해줄래? 달콩이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가 꼭 하마에게 전해줄게. 달콩이는 하만의 집을 향해 씩씩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무너졌지 뭐예요? 에구머니나, 이걸 어쩌지? 그때 독수리 친구들이 날아왔어요. 이런, 다리가 무너졌구나. 우리가 도와줄게. 독수리 친구들은 달콩이가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상냥한 친구들이구나. 고마워. 달콩이는 다시 힘을 내 하만의 집으로 향했어요.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시고 갈까? 목이 마른 달콩이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하마에게 줄 선물을 퐁당 빠뜨리고 말았지요. 에구머니나, 이를 어쩌지? 그때 거북이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연못에 뭘 빠뜨린 모양이구나. 내가 가져다 주마. 거북이 할아버지는 연못에서 선물을 꺼내 오셨어요. 상냥한 거북이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어두워지자 달콩이는 하만의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제 어쩌지? 그때 달콩이 주위에 환한 불빛이 켜졌어요. 반딧불이 친구들이 온 것이었지요. 우리가 환하게 빛을 비추어 줄게. 우리와 함께 가자. 달콩이는 상냥한 반딧불이 친구들 덕분에 하만의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어. 달콩이는 하마에게 토끼의 소식을 전하고 토끼가 부탁한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상냥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마는 토끼의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토끼가 아주 예쁜 모자를 선물했네요. 하마는 달콩이를 도와준 친구들을 모두 생일 파티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냥한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아빠가 응원합니다. 오늘 또 아빠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